예, 이번에 3개월차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커튼이 찍뭐 이제 왜 코틀리로 정했는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일단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먼저 앱 개발인데 앱 기획인데요. 저희가 이게 이번 올해 관광 데이터 활용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준비하려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앱 기획이 어떻게 됐냐면은 요런 둘레길이 있어요, 저희 전국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트래킹을 앱을 만들고 싶다. 뭐 컴퓨터를 들고 뛸 수는 없으니까 앱으로 기획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카카오톡하고 뭘 제휴를 맺었는지 카카오톡 서비스를 넣는 거를 기준으로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앱이라는 걸 정했으니까 어떤 앱을 써야 할지 그러니까 네, 뭐 다양하게 앱이 있는데 먼저 네이티브 앱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는 안드로이드나 애플 같은 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공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애플은 엑스코드라고 지원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자바하고 코틀린을 주로 중점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코틀린이 지금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엑스코드도 엑스코드가 지원하는 게 스위프트하고 오브젝트 C인데 만약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에서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티브 앱이라고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애플은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짠 거 하나,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짠 거 하나를 가지고 따로따로 출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크로스 플랫폼 언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즘 그 리액트 네이티브하고 플러터라고 해가지고 그 언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한 군데서만 짜면은 두 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 배 이벤트 이렇게 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제 장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건데 일단은 두 배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런 언어만 배워도 두 개 다 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저희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비교를 할 건데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걸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으로 출시를 했다 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브릿지라는 건데 그냥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브릿지를 통해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브릿지에서 안드로이드 모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안드로이드 함수를 좀 쓴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기능들을.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가 자바스크립트를 안드로이드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브릿지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는 제이슨이라는 데이터를 따로 씁니다. 얘가 저희가 만약에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제이슨 파일이 왔다가 이제 가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래킹이어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동작할 때마다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음.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제이슨은 데이터가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ms마다 계속 데이터가 왔다 갔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그리고 만약에 큰 데이터를 옮긴다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속도 차이가 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제이슨이 큰 데이터가 움직인다고 치면은 다른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가져다 쓰는 거에서 제이슨을 또 파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데이터를 좀 바꿔 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환 과정이랑 통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뭐 웹 검색이라든가 좀 속도가 떨어져도 괜찮은 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저희 같이 트래킹을 일일이 계속 추적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성능 저하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에서는 센서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변환 과정이나 통신 과정이 다 생략되기 때문에 네이티브에서는 성능이 괜찮게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에서는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출시를 해서 크로스 플랫폼에서 따로 가공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네이티브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크로스 플랫폼으로 한 단계 거쳐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카카오 맵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얘를 따로 써야 합니다. 얘를 카카오 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카카오 맵인데 저희 크롬에서 인터넷 서핑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해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동작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출시를 했냐? 네, 저희는 선택과 집중. 왜냐면은 저희는 3개월 차이기 때문에 두 개의 언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내려 했는데 그냥 애플을 버리자. 그러면은 속도가 빠르게 나온다. 어, 그렇게 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일단 개발을 시작했고요. 네, 그럼 이제 언어 선택이 이제 나옵니다. 저희 이제 자바랑 아까 코틀린을 봤는데 이게 1학기에 3학년 1학기에 자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바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코틀린이 최신 겁니다.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자바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옛날에 만들어진 언어랑 최신에 만들어진 언어는 조금 지원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자바 같은 경우는 서버 같은 데서 같이 돌리면은 그쪽은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건데 코틀린은 이제 좀 생략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 다 JVM에서 들어가서 어, 코틀린이 제작된 게 자바를 이제 최신화하자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거여서 두 개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코틀린을 하면은 자바도 쓸 수 있는데 자바로 하면 코틀린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틀린으로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로 넘어갈 건데 안드로이드 개발을 이제 그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우리 GPT 새로운 기능을 언제나 빠르게 보기 위해서는 GPT와 우리 GitHub 우리 라이브러리 많은데 아니면 이제 구글 좀 나간다면 이제 외국분들 스택 오버플로우 그 이제 코드를 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가독성이랑 이제 편리함과 그런데 이제 코틀린은 이게 두 개가 다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예시를 좀 볼 건데 제가 그 GPT한테 이거 써달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클릭하면은 뭐 띄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심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면 되는데 얘가 안드로이드 개발로 넘어가면은 처음부터 다 짜줍니다. 기능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게 요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본다면은 요 부분만 잘랐을 거니까 이제 코틀린이 좀 더 보기 편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지원하는 게 많긴 한데 이게 저희가 나중에 되면은 널값이라고 배울 겁니다. 이게 오류 처리라든가 값이 안 들어갈 때 이제 이런 걸 처리하는데 이런 거 코틀린에서는 뒤에 물음표를 붙이거나 느낌표 붙여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바로 이 문장은 실행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if를 안 써도 되게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거나 그리고 아래 보면은 VAR이라고 돼 있는데 VAL이네. 지금 뭐냐면은 왼쪽이랑 비교하면은
원래 자바에서는 리스트 같이 앞에 객체를 붙이고 변수 이름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코틀린은 그런 거 없이 임시 변수 쓸 때 이게 정말 편합니다. VAR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면은 알아서 형을 맞춰줍니다. 자료형을. 그리고 아래 쓸 때도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네임포 이치에서 뭐 화살표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네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 개씩 꺼내 쓴다는 건데 이거를 자바에서는 어, 네임으로 따로 선언을 해서 그걸 갖다 써야 하는데 코틀린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수로 그냥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그냥 클래스 어떻게 쓸 건지인데 자바에서 객체 지향이라 가지고 이게 다 프라이빗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정을 못하고 아래 보면은 getset이라고 하거든요. set으로 설정을 하고 get으로 꺼내 쓴다는 건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설정을 해줘요.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예, GPT한테 써달라면은 보기가 힘들어서 이제 커틀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클래스라고 따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이 적어주면은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애용하는 건데 이게 스레드라고 나중에 쓰는 건데 이걸 백그라운드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로 돌리고 싶다라고 따로 선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따로 실행을 시켜줘야 합니다. 함수를 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언제 끝나는지 맞춰서 그걸 따로 멈춰줘야 합니다. 근데 커틀링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걸 선언하면서 같이 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끝났으면 알아서 합치겠지. 이래서 그걸 한 군데다가 뭉쳐놨습니다. 그냥 오른쪽 같이 함수처럼 쓰는 건데 이거 이게 끝나면은 알아서 스레드가 합쳐지는 그냥 알아서 백그라운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보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많긴 한데 13분 저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 거라 이제 이거 외에도 이렇게 많은 거를 지원을 하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20분 정도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제 일일이 코드 보면은 사람들 안 볼 거 뻔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빼놨긴 한데 이제 몇 개만 보면은 중간에 제트팩 컴포즈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 그 저희가 안드로이드가 개발이랑 디자인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언어 지원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한 개의 언어로 퉁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제트팩 컴포즈 보니까 생긴 모양새가 그 제가 iOS를 조금 만져보긴 해가지고 거기서도 디자인을 이렇게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트팩 컴포즈도 지원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이렇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서 네, 이상입니다. 어라라.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클래스를 많이 쓰는데 그걸 왜 사용하는지. 클래스를 왜 사용하냐면은 이게 객체 지향 쪽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우리 안에서만 돌려야 한다. 남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면은 클래스를 쓰는 이유는 이제 어떠한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안 보고도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클릭을 한다 쳐보면은 클릭을 하는 클래스에서 그냥 함수로 다 동작을 하게. 그냥 내용물을 안 보고도 안에서 클릭을 한다 함수 받아서 안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A 원리. 어,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하긴 하는데,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아까 발표 부분도 있는데, 데이터 클래스는 네, 자바의 레코드 아,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게 차이 보긴 봤는데, 어, 너무 대충을 봐가지고, 레코드 클래스가 어떤 거냐면은, 저희 아까 전에 봤듯이, 네, 이거 자바 왼쪽 게 어떤 거냐면은, 자바 옛날 버전이고, 지금도 다 지원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레코드라고 클래스가 따로 나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바도 오른쪽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클래스에서 더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었어. 그거를 기억을 못했어요, 사실. 차이가 잡아도 다 최신 지원은 다 지원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잡아도 가능하긴 하다. 요즘 왜냐면 잡아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웬만한 거 다 돌아가긴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플러터 또 놀랍게도 플러터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파트너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2월 했을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유튜브 강좌만 보긴 했어가지고 사용은 가능한데 안드로이드처럼 막 다른 애들을 끌어와서 쓰고 통신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해봤어. 안에서만 돌릴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혹시 그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어땠나요?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하면서 네, 뭐 이제 안드로이드 자체가 원래 OS가 리눅스 커널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리눅스 환경에서 그거를 개발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윈도우 OS에서 그렇게 하신 건지. 윈도우 OS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까면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 폰을 만들어줍니다.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폰 기종이랑 관련 버전 같은 것도 설정을 해서 따로 한 개를 띄워서 거기에서 돌리는 겁니다. 네. 네. 아, 오, 그럴까 봐 그것도 폰을 연결하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휴대폰을 옮겨서 저희가 직접 통신하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다는 게 그 트래킹 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관련 또 예. 매우 심플합니다. 아까 공모전 나간댔는데, 그 친구가 백엔드여가지고, 그래서 프론트엔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외부로 안 한 게, 그 컴퓨터 들고 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앱으로 했는데, 성능 좋다길래, 이제 네이티브 앱으로 했습니다. 진짜, 진짜 끝? 예, 이상입니다. 예.